오는 9월에 열리는 2026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리그 중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선수 선발 과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종 엔트리는 총 24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야수 자원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마운드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준은 2001년생 이후 출생 선수들이며 여기에 와일드카드 후보들까지 포함해 전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한 선발 자원부터 이야기해보죠. 가장 먼저 주목할 이름은 두산 소속 2006년생 최민석입니다. 큰 키를 활용한 독특한 킥 동작과 강력한 투심 패스트볼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선발 자원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선수인데요. 올 시즌 초반에는 놀라운 상승세를 타며 리그 평균 자책점 선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높은 볼넷 비율은 숙제로 남아있었지만 지난 19일 N시즌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이닝 동안 단 한 개의 볼넷만 허용했고 피안타는 2개뿐이었습니다. 무자책점에 투구수 90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내용을 선보였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심과 슬라이더 중심의 단조로운 조합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커터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훨씬 다채로운 투구 패턴을 구축했습니다.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적인 이닝 소화 능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장타 허용이 적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두 경기장 가운데 하나인 도요아시 시민구장은 코너까지 거리가 93m에 불과해 홈런 위험이 상당한 곳인데요. 그런데 올 시즌 최민석의 피장타율은 0.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 역시 2할대에 형성돼 있어 갑작스러운 재고난조만 줄인다면 충분히 대표팀 전력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다음은 KT의 2001년생 소영준입니다. 이미 국가대표 단골로 자리 잡은 그는 리그 최고 수준의 투심을 구사하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죠. 긴 재활 과정을 마친 뒤 복귀한 2025 시즌에는 10승과 규정 이닝 그리고 3점, 3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귀환을 알렸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에서도 체코를 상대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고요. 국내 무대에서 검증된 우한 선발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여기에 통산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점이 1.48에 불과할 정도로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다소 흔들렸지만 4월 11일 두산전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기록한 뒤 반등에 성공하며 연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5월 롯데전에서 6이닝이 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뒤 어깨 소원근 염좌 진단을 받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상 변수는 존재하지만 복귀 전망이 비교적 밝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제 경험이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팀 승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와일드카드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은 삼성의 원태인과 두산의 곽빈입니다. 두 선수 모두 KBO를 대표하는 토종 에이스로 국가대표 경력 역시 화려합니다. 특히 원태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총 12이닝 무실점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남기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곽빈 역시 평균 153km에 달하는 강속구와 강력한 탈삼진 능력을 갖춘 투수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직전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의 이름을 올렸지만 부상으로 단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아쉬움을 씻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좌완 선발 자원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수는 롯데의 2002년생 김진욱입니다. 올 시즌 롯데 내부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구속과 제구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기 입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까지 있었지만 이번 시즌 들어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신했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146.6km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약 3km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력해진 직구와 함께 변화구 완성도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류현진을 비롯한 여러 투수들의 노하우를 참고해 완성도를 높인 체인지업은 피안타율 1할 6푼대라는 뛰어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구력 또한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5.33이었던 9이닝당 볼넷 수치는 2.61로 감소하며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정신적인 성장 역시 눈에 띕니다. 수비 실책이나 초반 실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구를 이어가며 이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SSG 랜더스의 2002년생 김건우 역시 충분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킥 동작을 장착한 뒤 돌아와 강력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개막과 동시에 국내 선발진의 핵심 자원으로 낙점됐고
불안정한 랜더스 선발진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4월 KT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어진 경기에서는 류현진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년 대비 직구 구속은 다소 감소했지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활용 비율을 높이며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볼넷 관리와 투구수 조절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자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의 2001년생 오원석 역시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대표팀 후보 명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원석은 이강철 감독의 지도를 받은 뒤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이전에는 동작폭이 컸던 투구 메커니즘을 보다 간결하게 다듬었고 그 결과 2025 시즌에 10승과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작성하며 개인 최고의 시즌을 완성했습니다.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제구 불안도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 활용 비율을 높이며 효과까지 확인했는데요. 올 시즌 들어서는 직구의 위력 자체가 한 단계 더 올라섰습니다. 평균 구속을 약 2km 가까이 끌어올린 오원석은 첫 9경기 기준으로 올라담가는 포심 구종가치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9이닝당 볼넷 역시 1.86개까지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엔트리 발표를 앞둔 최근 3차례 등판에서 무려 16실점을 허용하며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점이던 직구마저 공략당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LG의 송승기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4월까지는 매우 인상적인 투구를 이어갔지만 5월 들어 4경기 동안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고 대량 실점 경기가 반복되면서 대표팀 합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만약 둘 가운데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면 군미필 자원인 오원석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제 우한 불펜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투수 가운데 한 명은 기아의 2004년생 우한 성영탁입니다. 지난해 기록했던 1점대 평균 자책점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약 2km 빨라진 평균 145km 투심 패스트볼에 더해 압도적인 구종 가치를 자랑하는 슬라이더까지 장착하며 기아 불펜의 핵심 수호신으로 성장했습니다. 드래프트 10라운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냈고 시즌 종료 후 KBS볼 시리즈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위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제구력도 뛰어나지만 주자가 나가 있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을 던집니다. 필요할 때는 멀티이닝까지 소화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죠.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대표팀 불펜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입니다. 이제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낯설 정도인 KT의 마무리 박영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엄청난 등판 부담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도 최정상급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구속은 149km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했고 피안타율은 1할 7푼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푼가량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최근 3시즌 연속 72이닝 안팎을 소화했음에도 부상은커녕 공의 위력이 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강한 면모도 인상적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는 1루와 3루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삼진 3개를 연속으로 잡아냈고 다음 이닝에서도 두 타자를 추가 삼진 처리하며 사실상 5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경이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산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점 역시 1.83에 달할 정도로 큰 무대에서 강한 선수입니다. 지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평가받았던 랜더스의 조병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직구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인데요. 포심 페스티벌 평균 회전수는 2024 시즌 기준 2700을 넘기며 리그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무대에서도 위력적인 구위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불안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5월 들어 접전 상황에서 볼넷과 피홈런 허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정구 역할을 하던 포크볼의 헛스윙 유도 비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호주전과 도미니카 공화국전에서 보여준 호투를 생각하면 대표팀의 매우 중요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군필 자원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선택지인 김건우까지 고려한다면 같은 팀 소속 미필 투수 1호원이 선택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늦은 1라운드 10순위 지명을 받았지만 모든 우려를 잠재우며 프로 첫 해부터 LG 필승조에 안착한 김영우도 주목해야 합니다. 150km대 중반 직구와 140km대 후반의 초고속 슬라이더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전반기에는 제구 문제로 고전했지만 후반기에는 25경기와 23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1, 출루 허용률 0.86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남기며 팀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즌 종료 뒤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에 선발돼 일본전을 경험한 그는 올 시즌에도 불펜 핵심 자원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 하나전에서는 9회 말 끝내기 위기 상황에 투입돼 두 타자를 처리했고 연장전까지 책임지며 팀 승리를 이끌어내는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LG 내부에서 아시안게임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김영우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롯데의 최준용도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세부 지표는 매우 뛰어났지만 5점대 평균 자책점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그는 올 시즌 본격적으로 마무리 역할을 맡으며 향상된 구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공 자체의 위력은 원래부터 특별했습니다. 프로 2년차였던 2021 시즌에는 선수들이 선정한 최고의 직구 투수로 이름을 올렸을 정도였죠. 높은 회전수와 뛰어난 익스텐션을 바탕으로 강한 공을 던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5월 24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최준용의 피안타율은 1할 6푼대에 머물고 있으며 OPS 역시 0점 수준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PS는 0.527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략 자체가 쉽지 않은 유형의 투수인데 가끔씩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제구 흔들림만 아니라면 상대 타자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특히 5월 두산전에서는 허구현 총재와 류지영 감독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 구속 155km를 기록하며 경기를 매듭지었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었죠. 현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지만 6월 초 복귀가 예상되는 두산의 김택년 역시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올 시즌 아직 블론 세이브 없이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평균 구속은 150.4km에 이르며 시즌 피안타율은 1할 4푼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블론 세이브 숫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세부 기록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수했던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 12와 월드베이스 볼 클래식 등 국제대회 경험도 이미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다만 9이닝당 5.23개 수준의 본래 수치와 득점권 상황에서 출루 허용률이 1.71에 달했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완 불펜 자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자랑하는 전체 3순위 출신 2006년생 배찬승은 최고 구속 158km를 찍어본 강속구 투수입니다. 프로 첫 시즌부터 3점대 평균 자책점을 작성하며 기대 이상의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졸 신인임에도 단 한 번도 2군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포스트 시즌 무대까지 경험했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사실상 두 가지 무기만으로도 9이닝당 탈삼진이 10개를 넘길 만큼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성적에 비해 피안타율과 장타 허용 관련 수치는 높은 편이고 FIP와 평균 자책점 차이가 4 이상 벌어질 정도로 시즌 초반 운이 따랐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25세 이하 좌완 투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구위를 보유한 선수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류지현 감독도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아시안게임 명단 포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키움의 박정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성장한 그는 평균 146km 수준의 투심 패스트볼을 구사합니다. 올 시즌에는 투심 사용 비율을 무려 84%까지 끌어올리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구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한층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 초반 키움의 새로운 무기로 활약했습니다. 팀 사정상 선발 등판까지 맡았고 하나전에서는 5이닝 3분의 1 동안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긴 이닝 소화 능력도 증명했습니다. 한화의 2004년생 좌완 조동욱 역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포심 평균 구속을 145km 후반까지 끌어올린 그는 압도적인 구위형 투수는 아니지만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땅볼 유도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구 기복이 존재하긴 하나 주무기 슬라이더의 위력은 상당하며 마운드 위에서 공격적인 승부를 펼치는 강한 멘탈도 돋보입니다. 다만 5월 들어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제 아쉽게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름으로는 기아의 황동화가 거론됩니다. 평균 구속은 144km 수준으로 특출난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무려 30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 1.48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대표팀 승선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기아에는 차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3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까지 모두 군미필 자원인데 한 구단에서 4명 이상을 선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혜영 역시 2군을 다녀온 뒤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지만 비슷한 이유로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우주는 올 시즌 성적만 놓고 평가하면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키움 박준현은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 명단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장현석이 선발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추어 선수가 1명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름은 부산고의 하현승입니다. 고교 최대어로 평가받는 그는 올 시즌 투수로 23이닝 동안 38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타자로도 OPS 1.426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작성 중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고교 3대장으로 함께 묶이는 덕수고 엄준상과 서울고 김지우가 있습니다. 엄준상은 선발 투수로 150km대 강속구를 던지는 동시에 타자로는 유격수까지 소화하는 우투우타 자원입니다. 김지우는 최고 구속 154km 직구와 뛰어난 홈런 생산 능력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선수 모두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표팀이 아예 아마추어 쿼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시안게임 대표팀 투수 후보군을 정리해봤습니다. 최종 명단 발표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얼굴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투수들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